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는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정부는 현재 신규 확진자 발생 추세가 유지될 경우에 오는 일요일까지인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9시 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 155명입니다. 이 중에서 국내 감염이 141명이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역시나 98명이 나왔습니다. 경기에서 47명, 서울에서 46명, 인천에서 5명입니다. 단지 또 인천 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충남에서 12명이 나왔고 대전에서도 11명, 광주에서도 5명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지 2주가 넘었고 특히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2.5단계가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가 더 지났기 때문에 2.5단계의 효과가 이번 주 정도면 조금씩 나온다라고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예, 8월 30일부터 강화된 2단계를 하였으니까 뭐 벌써 12일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안정적이고 약간 떨어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확실한 감소 효과는 보이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광주라든지 충남, 대전 이쪽에 지방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많아 보여서 그 다른 시도보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산발적으로 너무 여러 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발생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100명이 좀 넘어가는 150명, 140명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요. 이번 주는 아마 이 수준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원체부터 7월 말부터 시작한 이 대규모 발생들이 계속 누적되어 온 부분들이 있어서 급격히 감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된다면은 우리가 계속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아마 100명 이하 또 이번 달 말까지 50명대 이 정도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서 추석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예.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2.5단계를 다음 주까지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감소세라는 것이 지금의 100명 중반대면은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뭐 100명 아래로 줄어들어야 된다 혹은 100명 초반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걸 뜻하는 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목표는 아마 지금 50명대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2.5단계라는 강화된 2단계라는 건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되면은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두 자릿수인 것이고 이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전국적으로 지금 2단계라는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즉 8월 23일부터 2단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많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앞으로 2.5단계는 2단계로 완화한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추석 때까지는 좀 더 강화된 경각심 즉 2.5단계가 아니라 3단계 수준의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추석 이후가 더 걱정될 수가 있습니다.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조금은 괜찮아졌네라는 또 이상한 또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그 경각심이 조금 느슨해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된 것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은 너무 큰 반면에 이것이 너무 장기화되게 되면 또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주로 끝내고서 완화는 하되 우리 시민들이 9시 이후에 취식을 못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불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킨다면은 사실은 2.5단계보다도 더 좋은 방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방역 당국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물론 3단계 수준으로 해서 이번 달 말까지 잘 잡는다면 추석을 잘 보낼 수 있겠지만 그 피해 또한 만만치 않고 또 앞으로 더 올 대유행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3단계라는 우리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또 우리 2.5단계 지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2.5단계라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잘 아시고 2단계로 완화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안정돼서 완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완화한 것이니까 우리는 좀 더
잘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방대본의 정례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사랑제일교회하고요. 광복절 도심 집회하고요. 이 두 고리에서 추가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검 인원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N차 감염 자체는 조금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글쎄,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지금 8월 12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환자가 나왔고 예. 1,100명 이상의 환자가 지금 나왔고 진단받지 않은 사람도 많고 더구나 8.15 집회로 가면은 수만 명이 일단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중에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지금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또 보름 이상, 뭐 거의 3주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미 N차 감염은 다 이루어졌고 지역사회 전파는 다 벌어진 상황이고 언제 어디서 그 감염의 고리가 끊어지는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과연 잘 사람 간의 접촉을 지켜서 거리를 두고서 지켜서 그 N차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 하는 우리 방역 수칙 지키는 것이 더 큰 관건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환자들이 안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네. 그 지금 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그때 감염된 사람은 이미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 몇 차 더 건너가서 환자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감염원 불명의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지금 20% 아직도 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기보다는 그때 지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환자들이 확진이 되고 그 다음에 동선을 찾아가야 되니까 방역의 통제라는 것은 늦을 수밖에 없는 이건 뭐 우리 방역의 지금 한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이 감염원 불명의 환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 전 국민이 합심하고 또 방역 당국에서 동선을 잘 찾아서 환자들을 빨리 찾아내고 격리하는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오늘 지역별로 확진 사례를 봤을 때 앞서서도 수도권 지역 이외에 충남, 대전, 광주 지역을 좀 유의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해당 지자체 중에 하나인 대전을 포함해서 충남에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에서만 해도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에서는 그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집합 제한으로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서 좀 완화시켰는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이 지금 대전, 충남, 이 광주 여기가 지난번에 그 서울에서의 방문 판매 업체에서부터 시작한 이 유행이 네. 대전, 충남을 거쳐서 결국은 전라도에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만 광주가 특히 많이 생겼는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그때 2단계로 바로 상향을 시켜서 통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이 결국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한 뭐 어떻게 보면 대유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대유행이 충남, 대전으로 간 것인데 여기서도 아마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완화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완화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이용하시는 그 시민들이 얼마나 좀 잘 지키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대전의 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고 완화는 하지만 이것이 지금 안정돼서 완화는 하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국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도권과는 어느 정도 좀 거리가 떨어진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한반도가 또 일일 생활권이기도 하고 정부는 아직까지도 2.5단계,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정부 조치와 속도가 좀 맞지 않은 이른 조치가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각 지자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결정을 해서 그 단계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사실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 수준까지도 강화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네. 대전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성급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과 더 가깝기 때문에 뭐 하루 생활권이 아니라 뭐 1시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대전 시민들 또 충남 도민들께서 지금 이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결국은 환자 수를 보면 항상 알 수는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상황이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이것과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를 알면은 경각심을 느끼셔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단계 강화, 완화 이거보다도 일단 지금 위험하다. 국민 스스로의 인식이 중요하다. 특히 추석 예. 때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완화라는 것이 고삐를 놔도 된다라는 시그널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셨고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관련해서 요즘 주목받는 사회 현상이 풍선 효과입니다.
한강공원 일부 구역을 지금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펜스 넘어서의 구역에는 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단 말이죠. 2.5단계 지금 시행이 연장을 안 한다고 하면 나흘이 남았는데 이 기간만이라도 빈틈없이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풍선 효과라는 그 말 자체가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모인다는 의미는 어딘가에 공동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물건들, 장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네. 같이 모여서 음식 또는 음료를 취식한다는 의미는 같이 접촉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마스크 안 쓰고서 장시간을 체류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감염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야외라고 해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홍천의 캠프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이 장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음식을 해 먹으면 걸리는 것이거든요. 예. 강변에서 음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한강변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환자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 추석 때까지는 이런 만남 자체를 좀 안 하시고 음주를 하시더라도 또 얘기를 하시더라도 뭐 꼭 마스크를 쓰고서 하면 좋겠지만 뭘 마시거나 먹으면서 할 수도 없고 장시간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마스크를 쓰고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거리 두기도 너무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2m 이상 되면 분명히 절대로 안 걸리긴 하겠지만 2m 이상 거리를 두고서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예. 요 한두 주만이라도 좀 이런 모임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뭐 이렇게 한강까지 통제시키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모텔이나 이런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이 굉장히 몰리고 있어서 예약하기가 또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 방역당국 차원에서 통제를 한다고 다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계속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시민들의 그 경각심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드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통제라는 것이 이 봉쇄라는 개념은 아니었었고 금지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적인 행동에 따라서 결국은 방역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 결국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잡아놓고서 거기서 음주를 하시고 또 게임을 하시고 뭐 화투를 하신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모임을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무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는 좀 자제하시고 좀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그 정도는 뭐 할 수도 있고 그건 누구나 다 모여야 되는 것은 예. 우리 사람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지 말라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추석까지만이라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감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뭐 모텔에서 모이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모임을 좀 자제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실 가족들과 만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좀 피할 수 있을까라는 건 사실 이 코로나19 초반부터 계속 생겼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감염은 쭉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롭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홍성에서 친인척 8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같은 인근에 거주를 하면서 가족들 간에 수시로 좀 만남이 있었던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감염은 어떻게 좀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같이 사는 한 가족 안에서의 감염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가족 안에서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좀 달라지죠. 보건 마스크 쓰고 2m 이상 거리 두고 화장실 따로 쓰고 밥 따로 먹고 하는 걸 지금은 해야 될 시기라고. 집 안에서도요? 네, 집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가족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친인척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추석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 한 가족 단위로 부모님을 만나러 가신다면은 부모님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차례를 지낸다든지 해서 친인척 전부가 모여서 다 같이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밥을 먹고 다 같이 무슨 유의를 하고 즉 뭐 화투라든지 윷놀이라든지 다 하고서 헤어지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의 감염이라기보다는 네. 친인척, 지인들 간의 이런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하고 독감하고 이중적인 유행, 트윈데믹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올해는 독감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고 방역당국은 건강하면 백신 접종이 그리 기묘하지는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 위주로 접종하는 게 권장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자체 전원 접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균형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국민 인구가 5천만 약간 넘는데 지금 확보된 것은 3천만 정도고 1,900만 도즈 회분 정도는 아마 무료로 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18세까지 6개월부터 18세, 62세 이상은 전부 무료 접종을 하니까 여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19세부터 61세까지는 아무도 안 맞아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자기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하게 독감에 감염됐다 할지라도 심하게 걸리지 않을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꼭 권장하지는 않지만 올해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독감에 자주 걸리는 사람이라 하면은 무조건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네. 연령대 안에서라도. 또 하나는 이 독감이라는 것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타미프루라는 것이 독감 초기에만 투여를 한다고 그러면 바로 아주 탁월한 치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모든 사람이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3천만 명이면 한 60% 정도 되거든요. 60% 정도의 국민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집단 면역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독감이 유행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코로나19랑 독감이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가 해외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국내에서도 사례가 있었는데 이 상황은 사실은 독감이 유행하고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해야 동시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동시에 감염된다기보다는 하나 감염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추가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중복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위험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바이러스가 더 감염되기가 쉽고 일반적으로는 더 중증으로 가기 쉽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네. 독감인 경우에는 진단만 받는다면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진단을 빨리 하고 치료를 하고 또 예방 백신이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유행하지 않게끔만 잘 통제를 한다면은 이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독감하고 코로나19하고 같이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빨리 승인을 해서 그 진단키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독감이 있다 그러면 바로 독감은 치료를 하고 또 둘 다 감염됐을 경우에는 어떤 임상 경과를 가는지 특히 고령자이고 기저질환이신 분들은 독감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즉 독감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독감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2차 감염들, 세균에 의한 여러 가지 2차 감염들이 일어나서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어느 나라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중복 감염이라는 의미는 이 두 가지의 중복 감염뿐만 아니라 그 다른 세균성 여러 가지 병원균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금 살펴봐야 될 올해 환절기 또 추위를 겨울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의 그러니까요. 그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독감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독감은 뭐 타미플루로 치료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독감이 걸린 후에 코로나19에 걸렸는데 타미플루 치료제가 코로나19에 오히려 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 그런 연구는 없는데요. 예. 한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타미프루라는 약은 초기에 감염을 막아주는 즉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 호흡기 세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갖고 증상이 많이 나타난 다음에는 타미프루는 아무런 약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빨리 진단을 하는 것이 올해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독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신속 진단 키트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원급에서도 신속 진단 키트로 A형 독감 걸리셨습니다 하고 진단을 해주시거든요. 예. 그럴 때 바로 타미프루 처방을 받으면은 상당히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 그렇게 잘 호흡기계의 다른 질병들은 잘 통제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코로나19의 백신에 대해서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백신 개발에 선두적인 위치에 있었던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3상 시험을 진행하던 중에 부작용이 발생을 했으면 중단했다고 하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부작용이라고 지금 확실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영국에 한 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척수염이 됐는데 이 척수염이라는 이 부분이 아주 좀 희귀한 질병이긴 한데 마이코플라스마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후에 자가 면역 질환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침판지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의 이 백신이 과연 직접적으로 이것을 일으킨 부작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한 후에 다시 이제 임상 시험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네, 지금은 이것은 아주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위험성이 생겼을 때 일단 정지해 놓고 자세히 확인을 한 후에 아마 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한 15,000명 정도를 접종을 하고 15,000명은 플라시보인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확률로 봤을 때 이것이 생겼다는 것은 사실은 좀 위험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